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7%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일단 오르비텍의 차트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중요한 가격대였던 넥라인을 부러뜨리면서 내려왔다라는 이유로 차트를 보시면서 만약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트레이더 K라고 제가 저를 영상 초반에서 소개를 했었죠.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트레이더 K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차트 분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가 오르비텍은 차트에 연연한다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어떤 일정이 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지켜보면서 오르비텍 1위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 다짜고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꺾이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픕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쳐다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개미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 이 세력의 눈으로 이 차트를 지켜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우리가 지금의 구간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일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급여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으로 삼아갈 수 있는 박앤세일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자, 우리가 슬프다라기보다는 뭐라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지금 구간을 쳐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세력의 눈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어떤 일정을 그들은 딱딱 기계같이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낱낱이 까발려 드릴 예정인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댓글에다가는 오르비텍 분명하게도 지금은 거래량이 없이 개미 털기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면서 최근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뚫어놓고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 쭉쭉 이어나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오르비텍이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오르비텍의 차트를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차트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텍이 낙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어떤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바로 수렴의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진입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만간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하락 쐐기형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하락 쐐기형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 점점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락 쐐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락 쐐기형은 여러분들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도 나왔었던 게 바로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에서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자, 어디를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을 하락 쐐기형 패턴이 연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르비텍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만간 바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정에서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경합이 벌어졌었던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딱 이 구간까지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있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릴 수 있음에 대해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허리매매법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면서 요때를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허리매매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HJ중공업의 케이스 하나만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이전에 있었던 헥토파이낸셜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물렸었던 분들을 싹 다 살려드리는 이런 상승이 진행됐었던 헥토파이낸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상지건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정말 유명한 세력주였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 지지가 형성되는 구간이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21선이고 과도하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61선인데, 보통 그 사이에서 지지가 연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이 됐었냐면은 바로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아래꼬리 말아 올린 양봉이 출현해주면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왜 매수 타점을 적극적으로 어디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아무튼지 간에 자, 우리가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려봐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진입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발바닥에서 최대한 가깝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도대체 오르비텍을 왜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 오르비텍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세력을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오르비텍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환사채와 아주 깊숙하게 엮여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환사채 세력들,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세력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일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일정이 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볼 수 있는 일정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여기 좀 내려서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최초 판단일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4월 7일이면서 하루씩 수년화해서 4월 17일까지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4월 13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요, 만약에 연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4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한 가지 각인을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공시사항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발행 주식 총수 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8%라는 적지 않은 물량의 90만 주 가까이가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 또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22일이라고 적혀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권리 매도로 인해서 4월 22일에 이틀 전부터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4월 20일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오르비텍의 전환사채,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는 이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놓고, 그러면서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놓고 그냥 상승세를 올려버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일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굉장히 소름이 돋는다라는 말씀인데, 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2회차의 공시사항에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11월에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휴림 로봇처럼 눌러봐주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시켜놓고 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11월, 12월에 걸쳐서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데, 정작 그 이전에 먼저 고점을 찍고 내리는 구간에서 11월, 12월에 이 전환사채 물량을 싹 다 팔고 튀었었던 게 바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엔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그냥 다짜고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실 엔캠이 올라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엔캠 영상을 찍을 때도 이거 그냥 전환사채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이유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북미 시장 1위를 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교 1등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엄청나게 이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이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원래 있었던 위치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엔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전환사채 세력들이 무섭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이 엔캠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일단 특이점을 발생시키면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마치 휴림 로봇처럼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줘놓고 주가를 먼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엔캠처럼 딱 이 구간에서 내리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나자 주가가 여기까지도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 재료라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오르비텍은 재료가 다 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그것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조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두산과 한전 KPS가 한판 붙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한전 KP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원전 해체 전문 오르비텍, 한전 KPS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출격했었던 상황.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르비텍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자, 어떤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전 KPS 품의 원전 해체 시장 전초전에서 고리 대형 폐기물이 안겨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전 KPS가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의 기사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르비텍과 한전 KPS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출격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향후 10조 원이 넘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 내용 기사다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의 속보가 계속 쏟아져 들어올 겁니까? 바로 이 1000조 원전 해체 시장 개막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이 고리 1호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원전이 그냥 단순히 끝날 수가 없는 내용의 이슈인 게 뭐냐면요, 17년 동안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17년 내내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박인 세일을 주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구간을 나는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개미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 세력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지 이해가 좀 되고 계시죠? 그들은 이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넥라인이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계속 내려가면 어쩌지라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앞으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소식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영상 촬영해 드릴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흔들리실 만한 구간 제가 같이 그 길을 가보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앞전에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자, 오르비텍 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진짜로 차트 완전히 박살내면서 내려가는 종목입니다. 자, 61선 지지 받겠지 했는데 종가상 그냥 61선 박살 내버렸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종가상의 5일선을 회복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1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3월 11일 오르비텍 보시다시피 6,28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이 다음번에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날 980원 영역에서 매도 안내를 일단 한번 드렸었는데, 자,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꼬리 부근에서 분봉상의 이탈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3월 31일이었는데 11,0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약 한 7-8% 정도는 손실권에 있습니다. 자, 3월 31일날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지만,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동일 주수 들어갈 수 있는 현금 항상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양봉이 출현을 해주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것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쥐어짰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이 아래 꼬리 달린 양봉 망치형 캔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엔캠의 사례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때를 놓치면서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엔캠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전환사채 물량들이 엑시트하기 전에 이전의 고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이 오르비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공유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토대로 주변 분들께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오르비텍 주주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르비텍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한 가지 더 가져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6연속 상한가 간 다음에 7연상 실패한 이후로 갑자기 낙폭 보였다가 그 구간까지를 상승장악형으로 먹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광통신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11%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미친듯이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 놓치신 분들 너무나도 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의 후속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 가지 발견을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자,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오르비텍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사실 차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차트 패턴 자체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한번 훑어봐 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허리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피보나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피보나치 매매법의 근거 매매법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3825, 618이라고 하는 이 황금 비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38이라든지 618은 사실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50 빼고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케이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당장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바로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상승 1, 2파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2파동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파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공략하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오르비텍이 내려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에라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21선과 61선 사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찬스로 삼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건데, 5644-6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오르비텍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